자,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라고도 하고 한국 전쟁이라고도 하죠. 배경 먼저 볼게요.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미군과 소련이 38선 기준으로 들어와 있다가 철수합니다. 안철수 아닙니다. 철수. 그리고 냉전이 심화됩니다. 미군과 소련이 중심이 돼서 서로 으르렁 되고 있었죠. 이걸 냉전이라고 했었고, 또 중국마저도 공산화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했으면 여기 소련도 빨간색, 북한도 빨간색, 옆에 있던 중국마저도 빨간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되었고, 이런 찰나에 38선 부근에서 이미 군사적인 조그만 충돌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휴전선인데 이미 6.25 전쟁 전에도 휴전선 부근에서 빵빵빵빵 총소리가 거의 일반화되었어. 부분적인 전투가 있었다라는 거죠. 국지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6.25 전쟁 당일에도 총소리가 들려도 평상시에 있던 조그만 전투인 줄 알았대. 그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리고 남쪽 내에도 이 빨치산이라 해가지고 산속에 숨어서 총격전을 벌이는 게릴라들이 있었거든. 사회주의자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국제 정세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큰 규모, 작은 규모로 으르렁대고 있었던 시기였었고, 이때 북한의 우두머리였던 김일성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큰 형님, 소련과 중국한테 설득을 합니다. 형, 나 전쟁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형 하면서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도 오케이, 중국도 오케이,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무기를 대주기로 했어요. 소련은 그 당시 때 2차 대전 때 쓰고 남은 이 대포, 탱크 있죠? 탱크가 어마무시했거든. 이거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가 많았어요? 사람이 졸라 많죠?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인해전술, 사람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한국군이었던 조선우영군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나라 해방 직전에 여기 예난 지역에서 활약했던 우리 독립군들이 있었거든. 이 독립군을 조선우영군이라고 불렀어요. 얘는 우리 마오쩌둥과 함께 일본에 맞서 싸우던 우리나라의 어떤 전투 경험이 졸라 많은 특수부대거든. 얘가 전쟁이 이제 끝났잖아. 일본이 패망했잖아. 그래서 우리 마오쩌둥 요 둘째 형님이 김일성한테 선물로 줍니다. 야, 일성아, 너 선물 줄게. 전쟁 준비한다고. 이 조선의원군 원래 조선 사람들인데 내가 데리고 일본에 맞서 싸우던 애들인데 졸라 잘 싸운다 해가지고 일성이한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북한군에 편입을 시켜줘요. 3만에서 5만 정도 추정을 합니다. 6.25 때 우리가 초반에 밀릴 수 있었던 밀린 이유가 탱크도 있었지만은 이 조선의원군이라는 따끈따끈한 전투 경험이 있는 애들 때문에 우리가 쫙 밀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에치슨 선언이에요. 에치슨. 이 에치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에치슨은 미국 국무장관 이름인데 얘가 뭔가 발표를 했어. 선을 하나 긋습니다. 태평양 지역 방위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죠. 미국이 이쯤에 있죠.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요게 에치슨이 발표해서 에치슨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요 라인 안쪽에서의 어떤 국제적인 분쟁이 있으면 미국이 개입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선 바깥에 있어. 그래서 김일성은 전쟁 준비 중이었는데 뭐 한반도가 에치슨 라인에 빠졌다고? 요거 남쪽 쳐들어가라는 미국의 시그널 아니야? 하고서 졸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안 그래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방위선에서 빠져버렸잖아. 그래서 김일성이 오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지도가 잘 나옵니다. 시험에 에치슨 라인, 요 선 안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빠졌어요. 여기서의 분쟁은 미국이 개입하지만 여기처럼 빠진 곳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요게 김일성을 헷갈리게 만든 거야. 그래서 김일성이 전쟁 준비를 끝내고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6.25 전쟁, 한국 전쟁이고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해서 53년 7월 27일 3년 동안 전쟁이 치러지는데 국제전쟁이에요. 빨갱이 세력과 파랑이 세력이 맞붙은 국제전쟁이 한반도에서 터졌을 뿐인 거야. 요 시험 문제는 여기 전개 과정에서 나옵니다. 전개 과정에서 시험 안 나오면은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을 바꿀게요. 메가 역사가 아니라 메가 스터디나 메가 커피로 바꿀게요. 첫 번째 시기, 4시기로 나눠서 공부해야 됩니다. 북한군이 침입해 옵니다. 북한이 남침 아닙니다. 남침. 6월 25일 새벽인데 새벽에 기습적으로 쳐들어와요. 요 표현, 남침이란 표현을 잘 알아두세요. 헷갈리면 우리 똥침을 기억하면 돼. 우리가 적에 똥구멍을 푹 찌르죠. 손가락으로 찔렀다 해가지고 손가락 침이를 안 하죠. 똥구멍을 찔렀기 때문에 똥침이라 그러죠. 당한 쪽에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남쪽이 당했기 때문에 남쪽이 침략을 당했다. 남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겨 이승만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부산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부산 옆에 흐르는 강이 낙동강인데 거기에 짱 박혀서 거기 위주로만 수비를 하게 돼. 지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쭉 해서 여기. 그래서 여기만 우리가 차지하고 있고 다 북한한테 먹힙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낙동강 전선이라 그러고 요거 빼앗기면은 전쟁 끝나는 거야. 전쟁 다 끝난 줄 알았어. 김일성 신나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 났습니다. 참고로 요 선을 지켰던 장군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워커 장군이라고 있어요. 미군인데 얘가 이 전선을 지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대. 그러다가 얘가 6.25 전쟁 중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워커힐 호텔이라고 있거든. 아주 유명해. 거기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길러서 만든 호텔이라고 하죠. 나중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이 워커힐 호텔 한번 가보세요. 졸라 좋습니다. 그 친구 놀려주세요. 너 여기가 왜 워커힐인지 몰라? 그것도 몰라? 빠가! 하고 헤어지세요. 그렇게 무식한 애랑 사귈 필요 없어요. 책임은 안 질게요. 자, 그래서 낙동강 전선 빼놓고는 다 먹혔어. 그래서 당황스러운 우리나라 똥줄 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격을 시작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유엔, 그때 막 따끈따끈하게 생긴 유엔군을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엔군한테. 그래서 16개의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파란색 국가들이 도와주러 옵니다. 그래서 유엔이 배를 타고 이렇게 부산으로 들어오죠. 유엔군이. 이때 들어와요. 이때 유엔군 사령관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더글라스 맥아더,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죠. 어마무시한 애고 2차 세계대전도 승리를 이끌었었던 미국에서는 거의 영웅, 신적인 존재예요. 맥아더. 얘가 유엔군 사령관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작전 지휘권을 가져갑니다. 우리나라는 전투력이 약하잖아. 무기도 제대로 없어. 그래서 메가더한테 우리의 작전 지휘권, 군대 움직이는 걸 작전 지휘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메가더한테 모두 위임을 합니다. 일단 메가더가 들어오자마자 뭐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때 활약했던 게 아까 봤었던 워커 장군. 그러다가 메가더가 머리를 굴리죠. 이대로 전쟁하다가는 낙동강 전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만 지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죠. 메가더의 비장의 카드는 똥침이었어요. 메가더의 특기가 적의 똥구멍을 찌르는 똥침을 아주 기습적으로 잘 쓰거든. 그래서 메가더가 배를 모아서 쭉 돌아서 적의 똥구멍이었던 인천을 찌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슨 작전? 다 알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대. 크로마이트 작전이라고도 하는데 서해안 같은 경우는 인천이 서해안에 있잖아요. 밀물 썰물이 커서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장군들이 다 반대할 때 메가더가 밀어붙여. 나 타임머신 타고 미래 가봤더니 대박 난대. 영화도 만들어진대.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성공한 것이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38선 이렇게 있으면은 요 낙동강에서 강 쪽에서도 반격하고 인천 쪽에서도 반격하고 남쪽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되찾고 그리고 38선을 넘어갈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남쪽은 이미 다 찾았죠. 그래서 38선을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못 먹어도 고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넘은 날이 50년 10월 1일이에요. 그리고 북으로 진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10월 1일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달력 보세요. 국군의 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은 38선을 돌파한 날이고 북한의 수도인 평양까지 갑니다. 신났어. 누가 신났냐면 이승만이 신났어. 평양까지 가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인스타 사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연설해요. 내가 말이에요. 그 유명한 이승만이에요. 졸라 잘생겼죠? 하면서 북한 사람들 살기 위해서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쭉 밀고 들어가서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어. 지도로 그리면은 자 온통 우리 다 먹었어. 파란색이. 전쟁 끝났는 줄 알았어. 아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린 것처럼 북한도 압록강까지 밀리면서 전쟁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북한은 여기서만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야. 이것이 그 유명한 두 번째 시기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전쟁 끝나는 줄 알았어.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압록강 물을 국군이 물통에 딱 퍼가지고 이승만 갖다 줘. 이승만이 벌컥벌컥 마시더니 짜른데 졸라 시원해. 전쟁 끝나는 거지 하고 졸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한마디로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나겠다는 거였고 실제 분위기는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나는 것 같았어. 하지만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북한도 똥줄이 타니까
우리가 유엔군 끌어들인 것처럼 형님이었던 중국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참전을 하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시기. 중국이 개입을 해요. 중국은 인해 전술이 있죠. 쪽수로 밀어붙입니다. 얘네 밤에 움직였어. 낮에는 땅굴 파가지고 땅에 숨어 있다가 밤에 꽹가리 치고 북치고 피리 삐리삐리삐리삐리 불고 막 돌진을 하는데 막 미국 애들이 이런 애들 처음 보거든. 쫙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를 거듭하는데 너무 빨리 밀고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미처 탈출을 못했어. 그래서 중국 개입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8선 기준으로 여기까지 쫙 밀립니다. 그래서 온통 그냥 빨강이들한테 쫙 밀려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빨리 우리가 탈출하다 보니까 미처 탈출 못한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어디에 고립돼 있냐면 여기에 고립이 돼 있었고 서울도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자, 여기가 그 유명한 흥남부도예요. 그래서 흥남으로 모여라. 야야 카톡 인스타 다 올려. 흥남으로 모여서 여기 배 타고 탈출할 테니까 다 일로 모이라고 해. 라고 해서 벌어지는 그 유명한 작전이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1950년 12월 24일까지 진행이 되었대.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불리는 흥남 철수 작전. 그래서 흥남에서 배를 타고서 쭉 돌아서 부산과 거제도로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버리고 51년 1월 4일 날 대규모 탈출을 벌여요. 서울이 완전히 텅텅 비었어. 잘 사진을 보면은 거미하고 개미들만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중국군의 개입으로 벌어진 일, 흥남철수 1사후퇴라는 거 꼭 알아두고 네 번째 단계입니다. 휴전협정기예요. 소련이 정전회담을 제해옵니다. 전쟁을 정지하자, 휴전하자, 전쟁 시작.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요게 38선인데 여기서는 전선이 이렇게 형성돼요. 이렇게. 그래서 북쪽으로는 우리가 좀 더 먹었고 서쪽으로는 북한 쪽 애들이 좀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쪽은 파란색 애들, 이쪽은 빨간색 애들이 먹으면서 여기서 전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시기가 네 번째 시기예요. 그래서 이 본 것처럼 38선 부근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니까 소련이 먼저 야 우리 정전하자, 전쟁 멈추자라고 제의를 해와요. 51년도 7월에 제의를 해왔는데 정작 협정 체결은 53년 7월 27일이야. 2년이나 걸렸어. 뭐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는 이따 옆에서 볼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군사 분계선, 즉 휴전선과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쇼부를 못 봤어. 근데 문제는 2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언제 휴전 협정에 사인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땅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이 고지쟁탈전이라고 해요. 고지가 이런 산을 말하거든. 산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싸웠던 시기가 요 시기이고 이 고지쟁탈전 때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 네 시기 꼭 기억해줘야 돼요. 북한이 침입하고 우리가 반격하고 중국이 개입하고 그 다음에 휴전을 체결하는 요 네 시기 지도로 볼게요. 자, 첫 번째 시기는 여기 낙동강으로 밀리는 첫 번째 시기죠.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고 우리가 유엔을 불러들였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고 서울 차지하고 38선을 10월 1일 날 넘었고 국군의 날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죠. 그래서 거의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어. 압록강일 때 빼놓고 거의 다 먹었잖아. 근데 웬걸 중국군이 개입을 해오네. 근데 너무 빨리 내려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미처 탈출 못해서 어떻게 했다? 흥남에서 배를 이용해서 탈출 작전을 벌였다. 이것이 흥남 철수작전이고 그 다음에 서울을 버리고 탈출을 했는데 이것을 1사후퇴라고 부른다. 그리고 질이 멸렬하게 38선 부근에서 전쟁을 하다가 휴전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이것이 53년 7월 27일이다. 요 흐름 아주 중요하고 지도로도 이해되지만 요 그림으로도 이해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스토리로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소련제 탱크를 밀고 쭉 내려오는데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겨. 이승만 도망갔어. 라디오 틀어놓고. 라디오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서울 시민들 나 이승만인데 나도 여러분과 함께 서울을 지키겠습니다. 그건 녹음해놓은 거 틀어놓은 거야. 본인은 이미 저기 대전을 지나서 도망가고 있었어. 나쁜 놈이죠. 자, 도망은 갈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한강다리까지 폭파시킵니다. 왜? 북한군이 한강다리를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올까봐 폭파시켰는데 문제는 군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대피도 못했는데 폭파시켜가지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서울에 고립이 돼요. 고립이 돼서 이 들어오는 북한군을 맞이를 해야 돼. 그래서 북한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살아남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서울 다시 되찾잖아요. 이승만이 또 죽여. 왜 죽였냐면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북한군에 협조했다라는 거잖아.
협조했다라고 해가지고 북한군에 협조한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데 무고한 사람들도 죽여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막 노이로제 걸려버려.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 죽는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가 유엔에 요청을 하죠.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을 하고 더글라스 맥아더가 인천 사격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전쟁의 신이죠. 그리고 전선이 바뀌었죠. 그래서 38선을 넘어서 돌진을 하죠. 그래서 평양에 방문한 이승만의 모습이고, 내가 이승만이에요. 그리고 전쟁 끝난 줄 알았지만 중국군이 개입을 하죠. 중국군 인해전술 맞아요. 맨날 피리 부는데 밤에 피리 불고서 돌진하니까 막 미국 애들 막 미쳐. 그래서 갑자기 노래 부르려고 그랬네요. 자,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처 탈출을 못하고 흥남에 고립된 군인들을 철수시키는 흥남 철수작전이 벌어졌었죠. 하지만 그 소문을 듣고 흥남에 민간인들도 탈출하려고 모입니다. 대략 10만 명. 그래서 군인들이 고민에 빠져요. 군인들만 탈출시킬 것이냐, 아니면 민간인들도 탈출시킬 것이냐 고민하다가 배에 있던 무기를 강에다 버려버리고 바다에다 버린 거죠. 그 무게만큼 사람들을 태웁니다. 대략 10만 명을 태웠다고 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적인 일이 벌어져요. 여기 흥남에서 배에다 태워서 이렇게 탈출해서 부산과, 여긴 거제도거든요. 부산과 거제도에다 사람들을 내려줘. 특히 거제도. 이때 거제도로 이렇게 탈출해서 내려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대전에 성심당 빵집 알아요? 성심당을 차린 그 빵집 가족이 있죠. 그 빵집의 사장 가족이 이때 거제로 내려온 거야. 만약에 이 흥남 철수작전이 없었으면 우리 성신당 빵 못 먹어요. 그리고 이 거제도에 내려왔을 때 어떤 가족이 있었냐면, 또 문재인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타고 있었대. 그래서 그 부부가 거제도에서 문재인을 태어나게 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거제도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흥남 철수작전이 없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없었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대전 성심당 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식도 알아두고 여자친구랑 대전 성신당 빵 가서 먹을 때 역시 물어보세요. 야, 이 성신당 빵 무슨 역사적 유래가 있는지 알아? 그것도 몰라? 야, 먹는 거 뱉어. 그것도 몰라? 이렇게 놀려주세요. 자, 그리고 1.4.5 때 서울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갔어, 진짜로. 왜? 한강다리 폭파돼서 고립되어서 못 도망간 사람들 북한군이 죽이고, 나중에 이승만이 와가지고 이승만이 또 죽여버렸죠. 그래서 1.4.5 때 왜 다 도망갔냐면 서울에 있으면 죽는 거 알기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순서 알아두세요. 중국 개입으로 인해서 흥남 철수, 그 다음에 1.4.5 때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휴전협정 체결 소식이 들어지면서 고지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고지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산이 고지인데 이 꼭대기 하나 차지하려고 하루에 주인이 7번이 바뀌었대. 그래서 하도 포교해가지고 산이 막 깎여가지고 산이 키가 낮아졌대. 참. 땅 파면은 그냥 시체들이 질비합니다. 땅이 몇 미터가 깎였대.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이게 그 유명한 고지전투고, 이걸 영화로 만든 것이 고지전. 그리고 정전협정에 의해서 판문점에서 사인을 하면서 전쟁이 중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정전협정 아까 3년간 지속된다 그랬었죠. 소련이 제의를 해와요. 그래서 51년에서 53년까지 2년간 진행이 됐는데 요 두 개 때문에 길어졌어. 군사 분계선, 쉽게 표현해서 휴전선이에요. 어디 선을 기준으로 휴전을 할까? 근데 북한은 38선을 고집하고 우리는 현재 전선을 고집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처음 전쟁 전에 이 38선, 근데 우리는 뭐다?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요 꾸불꾸불한 요 선, 결론적으로는 요게 채택이 되죠. 그래서 현재 우리 휴전선은 꾸불꾸불하죠. 그래서 여러분 38선과 휴전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이것도 모르면 싸대기한테 쳐주세요. 야, 현재 전선이 휴전선이야. 그것도 몰라? 38선 아니라고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포로 송환 문제. 북한은 자동 송환을 원했습니다. 남측에 있는 포로도 북한으로 자동으로 보내라.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아니다. 자유롭게 의사를 물어보자. 우리 남쪽에 있는 애들, 저기 빨간색 군대이지만 우리 남한 체제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의사를 물어봐서 남쪽에 있겠다면 남쪽에 세워두자 했는데, 결론은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처음엔 북한이 버팅겨. 지들 의견 굽히지 않고. 근데 소련의 지도자가 죽습니다. 누구? 스탈린이 갑자기 전쟁 중에 죽어버려. 그러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남측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치열하게 공방전이 있었지만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정전협정을 반대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거 반대했습니다. 왜? 전쟁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자.
빨간색이 되든 파란색이 되든 전쟁 끝나자, 통일하자. 그래서 정전협정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꼬장 부려요. 거제도가 아까 흥남철수작전으로 유명하지만, 문재인 고향으로 유명하지만 여기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거든. 북한군 포로가 여기 엄청나게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포로 있죠. 한반도로 북한군 포로인데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포로들을 석방시켜줬어. 이게 그 사진이에요. 이승만 사진 들고 있죠. 얘네 빨간색 군대인데 북한으로 가기 싫다고 하는 반공포로인데, 이승만이 이 정전협정 깽판 놓으려고 협상 도중에 포로를 석방시킵니다. 모든 사람들 깜짝 놀랐어. 북한은 시발시발거리고, 야 왜 석방시켜? 소련도 시발시발거리고, 미국은 더 시발시발거려. 소련과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잘 협상을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승만이가 꼬장 부렸거든. 그러니까 협상이 또 흐지부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정전협정은 이승만은 불참이야. 반대했으니까. 그래서 유엔과 북한, 중국 요 세 세력이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휴전선이 되었고, 비무장지대가 설치되고 군사정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인 보세요. 김일성 북한군, 그 다음에 중국군 팽덕회,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그래서 요 셋만 사인했지 우리 한국군에 사인이 없어요. 우리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전협정. 그래서 휴전선이 군사분계선인데 2km씩 후퇴하자. 여기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휴전선이 있으면 북한도 2km 떨어지고 우리 남한도 2km 떨어져서 여기는 비워두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는 중립지대인 거야. 4km는. 여기 나오죠. 휴전선 부근으로 2km, 2km씩. 여기를 우리 비무장지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부분을 비무장지대인데, 요 4km 부근, 폭 4km 요 부근이 몇 년이야? 53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한 72년 동안 사람이 안 들어간 거야. 동물들은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가끔 지뢰 밟고 죽긴 하겠지만 천연의 자연이 그대로 유지된 거야. 이런 곳이 세계에 없거든. 그래서 어마무시한 천연 자원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세계인들도 주목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 자, 6.25 전쟁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피해가 어마무시합니다. 군인과 민간인 수백 명이 죽었어요. 이거 보세요. 유엔군도 많이 죽었지만 중국군, 북한군도 많이 죽었고 남한도 많이 죽었고, 보니까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었죠. 자, 엄청나게 죽고, 참고로 부산에 가면은 유엔군 묘지가 있어요. 유엔군 묘지가 있는 곳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엔군 중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죽은 사람들 있죠. 부산에다가 이렇게 묘지, 공동묘지를 마련해 줬어요. 가끔은 여기서 퍼다가 자기 나라로 가져갔지만 상당수는 여기에 이렇게 누워 있죠. 고마운 사람들이죠. 너의 나라 전쟁에 이렇게 와서 죽어줬으니까. 그리고 전쟁 고아들 어마무시합니다. 영화 알리아라고 있어요. 알리아. 여기에 터키죠. 터키군이 와가지고 전쟁하다가 이 고아를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고아를 데려가려고 시도했었던 것을 묘사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전쟁 고아 이야기고, 한번 보세요. 눈물 납니다. 졸라 재밌어. 그 전쟁 중에 모두 파괴되고, 적대감이 장난 아닙니다. 남북의 적대감 장난 아니에요. 북쪽에서는 남쪽 애들을 반동분자라고 욕하고, 우리는 빨갱이 새끼들.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서 빨강이 하는데, 빨갱이 새끼라는 것은 북한 애들을 비하하는 거고, 반동분자는 우리 남쪽 애들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서로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서로 으르렁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죠. 이산가족 문제, 민간인 학살 문제, 아직도 북한에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 많이 있거든.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어. 근데 민간인 학살 문제 보세요. 인민재판이 벌어집니다. 아까 첫 번째 시기에 서울을 북한이 차지했었죠. 낙동강정선 빼놓고 다 북한군이 먹었죠. 북한군이 민간인 학살합니다. 주로 이런 애들, 친일파, 악질 지주, 군인, 경찰, 공무원 가족들 죽여버려요. 이게 인민재판 모습인데 제대로 재판도 안 해. 사람들 운동장에 불러 모아놓고 저 사람 어땠어요? 죽여요 하면 죽여버렸다고 해. 손가락 하나로. 위 아래, 위가 되면은 그냥 살리는 거고 아래가 되면 죽이는 거야. 이게 인민재판이야. 나중에 이승만이 서울 가가지고 인민재판 했던 사람들 보복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보도연맹 사건, 요거 중요합니다. 자, 전쟁청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좌익 경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을 우익으로 전향시켰어. 죽일 순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고 있었거든. 근데 전쟁이 터졌네.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사람들을 국민보도연맹원이라고 해가지고 명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졌어. 여기 좌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안하잖아.
북한군에 협조할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이승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싹 죽여버립니다. 20여만 명을 죽였대. 근데 문제는 이 20여만 명 중에 좌익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서민들도 많이 있었거든. 쌀 준다고 사인하려고 사인했더니 거기 명단에 들어간 거야. 왜냐면 지역별로 그 인원을 할당했어. 예를 들어서 뭐 홍성 군수한테 야 보도연맹원 100명 채워 있는데 채우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쌀 좀 주고 사인 좀 해주세요 해서 뭣도 모르고 사인했더니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때 20여 명 사례 중에 포함된 거야. 이거를 영화로 만든 것이 태극기 휘날림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골리 학살 사건인데 미국이 이게 피난민이 북한 애들인지 남한 애들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 폭격해서 죽여버립니다. 300여 명 죽여버렸어. 거창에서도 사람들 죽였어요. 산속에서 게릴라 펼치는 빨간색 부대를 빨치산이라고 부르는데 낮에는 산속에 숨어 있고 밤에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협조해줬다 해가지고 거기 주민들을 700여 명을 죽여버렸어. 또 국민방위군 사건. 이거 아주 어마무시한 사건인데 중공군이 개입을 했죠. 중공군이 개입해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갔어? 부산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각지에 군인이 부족하니까 부산으로 젊은 사람들을 내로라 시켰어요. 18살에서 40살 요 정도 나이 되는 남자들을 불러 모았어. 근데 문제는 부산으로 불러 모으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한겨울이거든. 옷을 주거나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줬을까? 줬어요. 줬는데 군인들이 중간에 그걸 빼먹은 거야. 그래서 정작 여기 국민방위군으로 편성이 된 군인들이 그 옷과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군 지휘관들이 그 보급품을 빼돌리면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어. 부산으로 향하던 국민방위군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냐면 1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개죽음이지. 전쟁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개죽음이요. 그래서 보도연맹 사건과 국민방위군 사건은 아주 유명해요. 요 정도 좀 알아두고 여기 국민보도연맹원 선생님 지역도 이 국민보도연맹원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돼요. 아까 이승만이 막 정전협정 방해하려고 꼬장 피웠죠. 반공포로 석방시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승만을 입을 닫아야 된단 말이야. 저 새끼 입 닫아버려. 그래서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체결한 것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이에요. 한마디로 6.25 전쟁 끝나더라도 이 남쪽에 미군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이게 한미상호 방위조약인데 상호 합의하에 미합중국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에 둔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같이 군사훈련 받고 한반도에서 북한을 막기 위해서 같이 주둔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을 주한미군이라고 하죠. 지금 평택기지에 많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같이 근무하는 카투사라는 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이때 체결이 되고 미국이 고맙죠. 도움을 주고 있죠.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이때 체결돼서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거. 근데 미국도 좋아. 왜? 여기 소련 빨강이, 북한 빨강이, 중국 빨강이, 온통 빨강이 세상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파랑이, 미국 파랑이, 일본 파랑이. 그러니까 여기 딱 우리나라가 빨간색 세력과 파란색 세력이 맞붙는 딱 점이지대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얻는 미국의 이점도 있죠. 그래서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것이 구유명한 한미상호 방위조약으로 미국이 주둔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도와줬죠. 그래서 북한의 동생으로서 북한을 중국이 리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은 전쟁 중에 졸라 운이 좋은 게 위치 봐봐. 여기 전쟁 중이죠. 일본 바로 옆에 있잖아. 그래서 물건 막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해. 그래서 6.25 전쟁 덕에 일본은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경제가 급성장해. 그리고 전쟁 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돼요. 강화조약이라는 거 앞에 얘기해줬었죠. 전쟁 뒤처리를 위한 조약인데 일본이 여기서 2차 세계대전 뒷정리를 끝내요. 그리고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줍니다. 미국이. 원래는 일본을 우리 북한 남한 쪼갠 것처럼 일본을 쪼갰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을 더 우대해줘. 그리고 완전히 복구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완전히 파란색의 기지로서 미국이 쓰기 위해서 일본을 전략적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기서 강화조약 체결하고 경제적으로 물건 팔아서 돈 받았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미국의 거점 도시로서 일본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꽤 길죠. 근데 한국 전쟁이 워낙 유명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좀 기니까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보면은 여러분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선생님이 정리, 요약된 걸로 정리 빨리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시간상 빠르게 핵심만. 자, 6.25 전쟁 여러 배경이 있지만 에치슨 라인 이렇게 한국이 빠졌다라는 거 네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6.25 때 쳐들어왔다.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었다.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었다. 그다음 남측이 반격을 하는데 유엔군을 끌어들였죠. 메가다가 들어왔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적의 똥구멍을 찔렀다. 그리고 38선을 10월 1일 날 넘어서 쭉 올라가서 평양에서 이승만이가 어깨를 으쓱으쓱했다. 압록강만 남기고 거의 먹었다. 근데 중국이 개입을 하죠. 세 번째, 중국 개입기. 근데 너무 빨리 밀리죠. 그래서 흥남에서 철수하는 흥남 철수작전, 성심당 빵집이랑 문재인을 기억하라. 그리고 1.4 때 서울을 버리고 탈출했다. 참고로 흥남 철수 때 5명의 아기가 태어났대. 그래서 이름을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라고 했죠. 김치 5는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제도에서 동물병원 하고 있대요. 휴전 협정기는 지리멸렬하게 이제 전생 오고 가고 하는데 소련의 제의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1951년 7일날 전기가 시작돼서 53년 7월 27일날 마무리 치게 되죠. 하지만 그 와중에 고지의 나라도 찾으러 가는 고지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자, 휴전협정이 2년 동안 길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죠. 군사분계선, 휴전선 어디로 할 것이냐. 하지만 남측의 주장에 따라 현재 전선이 됐고 포로송환, 우리의 주장에 따라서 자유송환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깽판 났죠. 거제도에 방공포로 석방시켰고 그리고 남한의 사인 없이 요 세 세력의 사인으로 체결된 휴전협정 아직까지 유효하죠. 그리고 이승만 달리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둔다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결과 김일성 독재가 강화되고 이승만 독재가 강화됩니다. 서로 으르렁 되면서 빨갱이 새끼 그리고 반동분자 새끼에서 서로 으르렁 되는 게 있고 6.25 전쟁 중에 민간인 피해 사건 인민재판 빨갱이 세상 되었을 때 악질 지주라든지 군인 경찰 가족들 죽여버렸죠. 보도연맹 사건 좌익 경험 있는 사람들을 우유로 전향시켜서 명부를 만들었는데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그 명부에 있던 국민보도연맹원을 20여 명 가까이 살해를 했고 이것을 영어로 만들었죠.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미국도 학살했죠. 노근의 학살 그리고 거창 양면 학살.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 국민방위군 사건과 보도연맹 사건 아주 중요했어요. 국민방위군 사건 부산으로 모이라고 했었던 국민방위군이 한 10만 명 가까이가 죽었어. 얼어 죽고 굶어 죽었어. 이유가 얘네들한테 가야 될 보급품이 군대 지휘관들이 삥땅시켰죠. 그래서 얘네들 총살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군 지휘관들 나쁜 새끼들이죠.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에치슨 선언은 대한민국 방위선을 제외시켰다. 대한민국을 방위선을 제외시켰죠. 맞죠? 그래서 김일성이 오판했잖아. 유엔은 16개국이 참전했고 한국을 지원했다. 맞습니다.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종결되었다. 맞죠? 6.25 전쟁 중 민간인 피해는 거의 없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 사건은 꼭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전쟁 이후 일본은 경제회복 계획을 마련했다. 졸라 운이 좋은 나라죠. 일본 총리가 6.25 전쟁은 신이 일본에 준 축복이다라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혜택을 받죠. 자, 인천을 탈환했다. 인천 상륙 작전이 되겠죠. 그리고 50년 11월에 누가 참전해서 전세가 다시 역전됐냐면 중국군이죠. 중공군도 맞습니다. 휴전협정은 외워두세요. 53년 7월 27일 언제까지? now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전쟁 후 미국은 이승만을 달리기 위해서 뭐 했었죠?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죠. 한미상호 방위조약 요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누가 있다? 주한미군이 있고 평택에 있다. 자, 6.25 전쟁을 계기로 반공체제 일본이 반공의 어떤 거점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아주 좋아한다라는 거 우리나라보다 좋아합니다.